자, 145페이지 12번 무슨 능력이 있죠? 등기 능력이 있는 것 한번 풀어보세요. 저희가 외워서 풀고 있는지 나름대로 이해해서 풀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자, 17에 2.5점짜리네. 17의 문제네요. 자, 짧으니까 다 읽어보셨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도 한번 써볼래요? 자, 등기사항인 물건. 이렇게 자기가 정리를 해야 돼. 등기사항인 물건. 자, 물건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니까.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겁을 먹어서 그래요. 간단하게 우리가 토지와 건물. 자, 토지라는 것은 그러면 아까 말씀했듯이 요거는 필지 단위로. 필지. 그러면 필지. 그러면 하천법상의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것. 무슨 건? 용이건. 아까 문제 하나 풀었고요. 또 하나 이제 조심할 거는 방조제. 방조제는 어떻게? 건물이 토지예요. 토지. 그래서 토지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머릿속에 딱 부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건물은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죠. 뭐예요? 정착이 돼야 되고, 정착성. 그 다음에 애기 분단성. 애기 분단성이 뭐예요? 바깥 해자죠. 공기, 안 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붕과 주벽. 자, 주벽이 없더라도 해적으로 등기가 가능한가? 뭐가 있었죠? 개방형 축사. 이렇게 해서 개방형 축사. 자, 건물이 뭐가 맞아야죠? 용도에 맞아야 돼. 그래서 용도성. 과거에 강의할 때는 자,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정착성, 애기 분단성, 용도성 요 세 가지 요건을 언제나 갖춰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쓰죠. 뭐예요? 개방형 축사. 뭐가 없어요? 주벽이 없죠.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한가 봐요. 개방형 축사랑. 자, 그러면 저희가 요 문제를 나왔을 때, 우리 형님 누님들은 등기사항인 물건들 종류를 해올 생각을 하지, 요걸 숙지할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면 요걸 갖다 놓고 1번에다 이제 갖다 붙여봐요. 자, 조립 동그라미. 조립을 자기가 키워드를 문제를 풀어봤어야죠. 조립은 읽어봐요. 무슨 성이 없어요? 정착성이 없네. 자, 저적도 빨간 백돌집이야. 저적도 컨테이너 구조 슬레이트 지붕주택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췄네. 그러면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정답은 2번.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갖다 붙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텔로 수선되고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의 앵커로 고정된 표유조선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다.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다. 주유소 닭집이 아니라 닷집이야. 한 것에 닫혔다. 그래서 캐노피라는 것은 닷집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건지만 뭐가 없어요? 주벽이 없죠. 걸어 등기 능력이 없다. 5개 풀장은 몇자 동그라미. 5개. 뭐가 없어요? 지붕이 없죠. 걸어 등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가 그럼 봐봐요. 우리가 등기상인 물건, 토지와 건물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뭐예요? 내가 봐요. 당구를 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할 거 기초가 잘 잡혀야죠.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큐대 잡는 법. 흔들지 않도록.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뭐만 움직여야 돼? 그렇죠. 여기 이제 꺾어졌습니다. 요거만 움직여야 돼. 요거만. 그렇죠. 잘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당구의 기초야. 기초. 저런 당구 50밖에 못 쳐요. 근데 왜 50밖에 못 쳐요? 아,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당구도 내 마음대로 못 치게 해요. 처음부터 가르쳐 줄 때. 그래서 제 마음대로 치다 보니까 큐대가 흔들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골프는 뭐가 중요해요? 골프는 허리가 중요하죠. 절대 손목이 돌아가면 안 돼요. 손목은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뭐만?
이것만 돌아가야죠. 허리가, 진짜, 제가 이론은 다 봤으니까, 골프. 그러니까 이런 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등기상인 물건은 뭐예요? 토지는 뭐예요? 기초, 필지. 하천법상의 하천은 등기능력이 있으나 용인권은 안 된다. 읽어봐요. 방조제는 건물이야, 토지야. 건물은. 정착성, 애기분단성, 영도성. 그럼 요 12번은 문제 12번을 샘플로 잡아서 나머지는 그러면 자 가서 워밍업을 해보자. 자 146페이지 가서 한번 워밍업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풀 게 아니라 워밍업을 한번 해봐요. 됐어요? 예, 틀린 것은 1번은 뭐가 보여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 소예요, 돼지예요? 그래서 소해야 돼요. 소가 뭐예요? 소우죠. 우사해야 돼. 돈사는 안 돼요. 3번의 지붕 및 주벽, 이어 유사한 설비를 갖출 것. 이거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주벽이 없더라도 가능하죠. 그러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그래서 한 60, 한 1점 몇몇몇 나와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의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정답은 몇 번? 3번. 이거 워밍업이야, 이제 워밍업. 그러면 두 번 다시 풀 필요는 없어요, 이제. 자, 문제 14번은 별표 5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14번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등기법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비가 와서. 첫 번째 고비는 주등기, 부기등기가 첫 번째 고비고, 두 번째 고비가 바로 14번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읽어보셨죠? 14번은. 요 14번 문제는 뭐예요? 민법에서도 아주 중요한 지문들이야. 자, 그러면 그 옆에는 이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요. 부동산, 뭐예요? 일부. 저희가 이제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봐요. 그 옆에 여백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지문이 몇 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1444개 지문이 나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얘네들. 1444개. 항상 매년 두 문제가 걸리게 돼 있어요. 두 문제 이상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정돈을 하고 몇 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몇 가지가 기반이 돼야 돼요. 이 문제를 자기가 이해해서 이제 문제를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려면 첫 번째 바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요거는 원래는 요 5개가 전제 요건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봐요. 자, 그래서 요 5개를 저희가 한번 기본적으로 정리정돈이 됐는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자, 그러면 5개 적어놓고 우리가 치고 나가보자고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일문일건주의가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 일문일건주의 뭐예요? 원칙이죠. 여기에 대한 A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A가 우리 등기법하고 연결되는 것은 두 군데. 자, 집합건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입물건. 영입물건. 자, 그러면 집합건물과 뭐 영입물건은 일물일 건데 뭐가 되죠? A가 되는 거야. A.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유지분은, 여기 봐봐요. 공유지분은 뭐예요? 각자 처분.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 공유물 관리 행위는 가반수. 요걸 생각하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지분의 가반수. 공유물 보전 행위는 자, 각자 처분할 수 있죠. 그래서 각자. 그러니까 사실 요 박스를 해결하려게 되면 여기에 기초가 돼야 돼. 여기에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기초가 돼야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기초가 돼야. 그러면 이제 가볼까요? 이렇게 됐으면. 근데 사실 요 5개가 기반이 되면 저거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앞에 뭐예요? 부동산. 전부 앞에 부동산. 일부 앞에 권리. 이걸 뭐라고 그래? 지분이라고 그랬죠. 자, 전부 앞에 권리가 나왔네. 이제 출발해보죠. 무슨 권능? 영위권능. 자, 영위권은 무슨 수익이죠? 사형 수익이죠. 그럼 대표적으로 5개가 있어. 우리 시험범위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구분, 지상권. 그럼 결론적으로 영위권은 일물일권제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네요. 전부도 사형 수익할 수 있고요. 지분은 어디에서 미치는지 이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러면 자, 권리 일부 지분에다 영위권 설정하면 처분 권능이 발생해. 그래서 권리 일부 즉 지분에는 영위권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전부에서는 처분할 수 있죠. 사형 수익할 수 있죠. 그러면 처분 권능 부동산 일부에서는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안 돼. 그러면 처분 권능이 주로 나오는 것은 6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동산 일부에는 처분이 안 돼.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부에는 되죠. 그 지분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권리 일부도 처분할 수 있죠. 자,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부동산 일부에는 개설이 안 돼. 전부 개설이 되고요. 지분에 대해서는 개설이 안 되죠.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 걸린 거. 자, 영위권은 전부 일부 설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영위권은 합병이 원칙적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 일부에 대해서는 뭘 첨부하죠? 도면, 첨부. 이걸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동산 일부 즉 지분이죠. 지분에 대해서 영위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면 요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요걸 기초로 해서 요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1440 경우의 수가 1444개 지분이 나와요. 1444개 지분. 옛날에 어떤 이야기였어요? 자, 캐리어를 하나 사왔는데, 집사람이 좀 싼 걸 사왔는데, 자, 번호가 까먹잖아요. 안 사용하면 까먹잖아요. 근데 까먹어서, 자, 번호를 어디다 적어놨다라는데, 캐리어를 6개월이 지나서 애 수학여행 갈 때, 열어보려니까 열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갖다 버리라고 그래서. 저도 비밀번호 까먹지만 세상에 어디에다 메모해놔야지. 근데 아침에 밤새서, 경우의 수를 따진 겁니다. 경우의수에. 그래서 써보기 시작해가지고 0부터 해가지고 6시간 걸려서 찾아냈어요. 6시간. 대단하죠. 그럼 갑자기 캐제가 울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번호를 찾았대.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당원하니까 뭐가 번호는 다 적어 놓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습관을 한번 들여놔야죠. 이 경우의 수도 엄청나게 나오는 거야. 1444개 지분이 나온다. 자, 그러면 가서 따져보죠. 자, 저당권 줄쳐놔봐요. 자, 저당권 줄쳐놓으니까 저당권은 앞으로 가세요. 일부 앞에 지분이 나오네. 요거는 지분이니까 지분이 포인트네. 지분은 권리의 일부죠.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자, 저당권 줄쳐놔봐요. 자, 그러면 토지는 요거는 사족이야. 그러면 지분 동그라미.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1번과 2번은 결론적으로 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상권 줄쳐놔봐요. 지상권 앞에 가봐요. 일부 동그라미.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토지를 세자로 건치면 부동산 일부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 줄쳐놔봐요.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건물. 그럼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도 설정이 가능, 불가능? 가능. 자, 저당권 줄쳐놔봐요. 그러면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건물.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이제 문제를 따져볼 수 있도록 이거는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거야. 우리 등기법에서도 중요하듯이 민법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요것도 작년에 2.5점짜리죠. 그러면 등기법과 관련돼서. 자, 이제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소유자는 동일합니다. 소유자 동일. 여기도 갑이고 여기도 갑이야. 자, 여기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게 작년에 2.5점짜리거든. 자, 봐봐요. 부동산 전부, 부동산이 설정 안 됐죠. 저당권이 설정을 합치니까 뭐예요? 요 저당권, 부동산 일부잖아.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봐봐요.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풀 필요가 없어. 하나를, 우리 등기법은 하나를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 재산권이 설정돼 있어요. 소유자는 일단 동일해요. 그러면 전세권 전부야, 일부야? 전부잖아. 전체니까 전부. 이것도 부동산 전부죠. 두 필지를 합치니까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설정할 수 있죠. 부동산 일부에 재산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면 전세권과 재산권은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고비가 온 거야. 요 14번이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중요한, 우리가 14번 문제는 이건 버려서는 안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라서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가 뭐 5점짜리인데 최소한 5점짜리인데 요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 부분을 다시 정리해 놓고 그러면 15번 가서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어느 정도 기출문제 수준이 되는지 15번 가봐요. 한번 풀어보세요. 5개 지문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5개 지문들을. 자, 그럼 5개 지문을 읽어보셨는데 알고 푼 건지 이해하고 풀었는지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줄 따로따로 줄 쳐놓으세요. 이렇게. 자, 이해하고 풀자고. 자, 가던 길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던 길을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던 길 된 집도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쵸? 장차 물권적 효력을 뭐예요? 발생. 읽어봐요. 버전.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어때요? 순위를 보전할 이유는 없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자. 보전할 청구권이 없어. 걸어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속전속결로 보전하고 가등기는 친하다, 친하지 않다. 친하지 않다라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두 번째 거기 밑에다 옆에다 하나 써볼래요? 자, 한매권. 자, 한매권은 가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일반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나 더 달아보죠. 한매권. 한매권은 어떨까요? 자, 한매권은 뭐예요? 한매가 뭐예요? 팔았다 되돌려 사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무슨 건? 가등기. 여기 무슨 건? 한매권. 그러면 여기 뭐예요? 가등기는 예약 완결권이거든. 예약 완결권. 한매권도 결론적으로 예약 완결권의 승격을 가지고 있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석에 갖다 대봅시다. 이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여기에 마이너스면 어때요? 마이너스 밀어내야 안 밀어내죠.
판매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판매권은 그래서 가등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팔았다 되도 돌려오잖아요. 그러면 판매권은 그러면 판매권도 무슨 완결권? 예약 완결권. 가등기도 예약 완결권. 둘 다 공통점은 형성권이네. 그러니까 아마 판매권은 가등. 그러니까 외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지문에서 또 하나 한번 판생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판매권 이전은 가등기 대상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이거는 됩니다. 판매권 이전은 뭐예요? 이거는 예약 완결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판매권 이전은 가등기가 된다라는 거야. 판매권 자체는 가등기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해를 하면 금방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냥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를 하느라고 이해를. 그럼 저희가 판매권은 무슨 완결권이다? 예약 완결권. 가등기도 예약 완결권. 가등기는 예약 완결권. 판매권 이전은 예약 완결권이 아니거든. 그러면 판매권 이전은 가등기 대상이 있다. 맞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그냥 외우지 말고 한 번만 이해를 해놓으라고. 한 번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가보죠. 이제 동그라미 2번. 전세권 동그라미. 전세권이 키워되니까 앞에 지분이 있죠. 자, 지분 동그라미. 자, 요거는 일부 공유 볼 필요 없어.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전세권의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X야. 그러면 2번은 X가 되네. 자, 3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 앞에 뭐가 붙어서? 농지 지상권은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농지 전세권만 안 돼. 농지 전세권.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자, 4번은 거기 농지 전세권 줄 쳐놔봐요. 뒤에 뭐가 붙었죠? 앞에 농지 전세권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호 사이로 가게 되네요. 자, 5번은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줄 쳐놔봐요.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유치권. 그럼 그냥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문제를 따질 때 유치권 적어놔요. 유치권 밑에다 이렇게 화살표 놔서. 자, 우리가 담보물건은 두 종류가 있거든. 법정 담보물건과 약정 담보물건이 있거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밖에 없어. 약정 담보물건이 없어. 고로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자, 유치권은 약정 담보물건이 없어요. 법정 담보물건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면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유치가 뭐예요? 유치. 그렇죠. 유치. 점이에요. 유치는 점유를 해야 뭐예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 유치. 그렇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되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그러면 유치권을 등기 능력을 인정해주면 등기관이 죽어버려. 가로 세로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치권은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다. 기억이 오래 드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기억이 오래 등기해서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유치권은 뭐예요? 법정 담보물건이 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법정 담보물건. 그리고 법정 담보물건은 등기 능력이 없다. 약정 담보물건이 없기 때문에. 자, 저당권은 이거면 저당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약정 담보물건도 있고 법정 담보물건도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중에 안 헷갈리겠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과 약정 담보물건이 있다. 어때? X. 뭐가 없어요? 약정이 없어. 약정이 있다면 등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약정 담보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법정 담보물건. 그로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러면 유치권은 점이죠. 그러면 문제 15번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쭉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등기법원 가서 이제 연습을 하라고.
자, 1번. 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본인이 먼저 풀었잖아요. 예습하고. 그 다음에 제가 풀어줬으니까 복습. 한 번만 가서 복습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소유권 보전. 보전은 보전할 청구권이 없다. 가등기는 순위 보전 청구권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전세권과 관련돼서 지분이구나. 지분은 뭐에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고, 농지 전세권은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유치권은 왜 등기 능력이 없냐? 약정 담보 물건이 없고, 뭐가요? 법정 담보 물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 능력이 없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 아주 좋은 문제, 기출문제입니다. 공인중개상. 그러면 이제 14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활용해 먹어야 돼. 자, 16번 가서 한번 풀어봐요. 자, 됐어요? 그러면 1번 가봐요.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해석해보죠. 공용 제한 줄쳐놓고요. 근데 공용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앞으로 가니까 사건이네. 사건 덩어라미. 사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등기의 대상이 된다. 맞네요. 대표적으로 도로법상 도로, 되죠. 사도라면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1번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2번은 어디가 키워드예요? 지상권을 잡아야지. 지상권. 지상권. 자, 지상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어때? X.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죠. 일물일건지의 뭐다? 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그래야 실력이 발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답을 보면 실력이 안 늘어요. 절대 실력이 안 늘어. 전력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진다고. 자, 그러면 3번은 전세권 줄쳐놔봐요. 전세권. 자기가 전세권. 그럼 아까 생각했던 거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생각해요. 앞에 일부야 전부야? 일부죠. 일부는 일부인데 지분이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다. 그럼 요 지분은 딱 가야 돼. 지분, 전세권 없다. 세 군데가 딱 줄쳐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4번에 한 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잘라봐요. 여기까지 잘랐어요. 거기는 사적이야. 없어도 돼.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줘. 전세권 동그라미. 전세권. 앞에 뭐가 붙어서 건물의 일부. 건물의 일부를 뭐라 그래? 부동산 일부.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네. 자, 그러면 5번에 주의토지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자, 주의토지통행권 줄쳐놔봐요. 자, 그러면 세자로 원칙은 뭘까요? 상린권. 그래,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야. 상린권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도 한번 써봐요. 자, 소유권과 상린관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러면 주의 정의예요. 주죠. 자, 상린관계는 정의죠. 자, 그러면 소유권 처분에 따르면 상린관계도 가야 안 가요? 가죠. 그러면 상린관계. 그러면 상린관계만, 상린권만 독립해서 소멸시의 대상은 돼, 안 돼? 안 되죠. 소유권하고 상린관계는 붙어 다니거든. 그러면 상린관계는 강인규정, 임의규정. 헷갈리죠? 네, 헷갈림도 괜찮아요. 앞으로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그래서 여기 봐봐요. 상임. 다시 기억해두고 졸렬한 것은 졸렬하게. 자, 졸렬한 것은 졸렬하게. 그러면 주의통행권은 그러면 주의통행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이 아니라 무슨 권이죠? 상린관계야. 그러면 상린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에 파생된 하나의 권능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주의토지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한 번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주의토지통행권은 그러면 자, 주의토지통행권하고 친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 뭘까요?
장차, 미래 이런 단어는 무조건 지나지 않아. 조지주인 통인권은 뭐가 중요해?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그래서 올해 민법에서 주의 토지 통인권이 맞다 상인권으로 대표적으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주의 토지 통인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제는 상인권이니까 그렇죠. 상인권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어놓으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두 번 다시 풀 필요는 없거든. 이해만 하면. 근데 자기가 이해를 안 되면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그러거든. 그때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고, 그럼 나머지 뭐 복습할 필요는 없죠. 자기가 요번에 이해를 했다면.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고, 한 번 뭐 집어 던져버리라고. 집어 던져버리라고. 자, 17번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봐요.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풀다 보면 보여요. 등기법은 답은 금방 나왔죠. 예, 정답은 1번.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풀더라도 유치권은 왜 등기 능력이 없느냐? 왜 없어요? 법정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권, 그러면 2번의 키워드 무슨 건? 전세권 앞으로가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건물의 일부. 그럼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도 등기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3번의 키워드는 질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질권. 여기가 키워드는 질권이야. 질권. 그러면 거기 앞에 저당권 줄 쳐놔봐요. 저당권을 두 자로 건쳐봐요. 권리죠. 그래서 합쳐봐요. 이게 권리질권이야. 권리질권. 그러면 권리질권의 대상은 뭐예요? 저당권뿐이죠. 그래서 끝에다가 가로 열고 부기등기야. 그래서 권리질권은 부기등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요거와 관련돼서 약간 바탕을 깔아놓고 가죠. 그러면 질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질권은 자, 동산질권과 무슨 질권이 있죠? 권리질권이 있어. 그러면 동산질권은 요거는 등기 능력이 없죠.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대상은 뭐밖에 없어? 저당권 뿐이라는 거야. 저당권. 그래서 권리질권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옆에다 인감증명 X. 그러니까 권리질권 질권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면 요거예요.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질권과 관련돼서 동산질권은 등기 능력이 없고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권리질권의 대상은 뭐예요? 저당권. 그러니까 요걸 합치니까 권리질권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권리질권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등기할 수 있다. 요때 등기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 그럼 부기등기 특징은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꾸 이렇게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기법은 철저하게 귀찮아지면 돼 있죠. 귀찮아하는 사람들. 요 사람은 안 돼. 사고를 자꾸 훈련을 해줘야 돼. 민법도 마찬가지. 민법도 귀찮아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 생각이 막 돼야 되거든. 생각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은 맞네. 자, 2번은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토지.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없다. 이렇게 맞네. 자, 그러면 임차권, 판매권은 채권 동그라미잖아요. 채권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요거는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 대항력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임차권과 판매권은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이다? 대항력. 그러면 정답은 몇 번? 1번. 자, 이런 문제들이 좋아요. 우리 등기법 같은 경우는 짤막짤막한 거. 자, 18번은 별표가 3개짜리네.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됐어요? 예, 그러면 요거는 밑에 뭐가 딱 3개가 깔려 있어야 돼요. 밑에다 한번 써봐요, 자기가. 자, 여기는 등기부의 역할이 아니라 등기의 기능이야. 등기의 기능은 몇 가지? 3가지. 이제 눈치는 빨라가지고요. 이제 가지를 3개 펼쳐놨으니까. 그쵸? 등기의 기능은 몇 가지? 3가지. 뭐예요?
자, 그러면 등기 기능은 이제 정리해줄 때도 됐어요. 186조, 187조, 대항요건주의 등기. 186조는 무슨 행위죠? 법률행위야. 자,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은 뭐하라? 등기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자, 187조는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등기 없이 또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렇게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대항요건주의 대표 순서 조금 전에 2개, 임차권 5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임차권과 합류권은 채권이 물건이에요. 채권 등기할 수 있죠.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요? 대항력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지금 요 세 개가 지금 요 구조가 요 문제를 푸는데 요 세 개가 틀이 안 잡혀 있다면 자기가 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요 문제를 풀면서 그러면 등기 기능은 세 가지가 있다. 186조, 187조 대항요건주의 등기. 요때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형식이다. 그래서 형식주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성립요건주의. 그 다음에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요건주의.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요건주의. 발생요건주의. 자, 독일에서 왔다. 그래서 독법주의라는 말을 써주게 돼. 독법주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쭉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독법주의다. 자, 그러면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그래서 처분 제한 요건주의가 186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등기의 기능은 역할은 몇 개? 3개. 한번 읽어봐요. 자, 법률행위란 당사자의 뭐예요? 법률행위란 의사실시를 필수, 불가결하는 법률 요건이죠. 근데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해. 그러면 당사자가 의사표시가 있으면 186조, 없으면 187조로 간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준은 당사자 의사표시라는 거야. 당사자 의사표시. 그러면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186조.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으면 187조. 근데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여기에 대한 A가 있어. 딱 하나의 187조에 대한 A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점유취득시효야. 점유취득시효는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187조의 유일한 A 조항이 바로 점유취득시효가 돼.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자기가 지금 요 문제를 푸는데 지금 요 문제가 푸는데 요게 틀이 안 잡혀 있으면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있고 걱정만 하고 있다라는 거야. 걱정.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어. 자기가 요걸 가지고 활용만 해먹으면 되거든. 그래서 26회 때는 뭐 민법에서 무려 6문제가 나와서 지문으로 파트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가 이걸 끌어다가 갖다 붙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는 거야. 그럼 요걸 에워놓고 이제 틀 잡았으니까 이제 갖다 놔서 자, 효력이 발생하는 거 경매 동그라미. 경매는 어떻게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경매는 몇 조로 간다? 187조. 가로 열고 7이라고 써요. 7조로 하는 거네. 그러면 경매는 그러면 봐봐요. 여기 봐봐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그러면 물건 변동 시점이 중요하네. 그러면 경매는 언제 물건 변동이 발생해? 자로 경매 대금 완납식 거죠. 자, 정유 동그라미. 정유는 당사자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어요. 계약이니까. 그러면 등기해야 돼. 정답은 2번. 상속 동그라미. 상속에서 소유권의 취득 등기. 영어는 뭐라는 거예요?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물건 변동 시점은 아버지 사망시 거죠. 자, 수용 동그라미. 자, 수용은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어 없어? 없어. 물건 변동 시점은 수용시. 그러면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등기. 자, 요때 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이거는 약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근데 그 뒤에 소유권이라는 의미를 있기 때문에 뭐예요? 소유권 취득.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무슨 판결을 그러면 소유권의 취득 무슨 판결일까요? 형성 판결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판결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그러면 그 밑에도 한번 써봐요. 판결. 틀린 질문은 아닌데 약간의 이의신청이 감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행 판결이 있네. 자,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 있네요.
판결. 그 다음에 무슨 판결이 있죠? 형성 판결. 자, 그러면 이행 판결은 몇 조로 가죠? 186조. 그렇죠. 186조. 왜?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거든. 그러면 확인 판결은 몇 조? 186조. 자, 형성 판결은 몇 조? 187조. 187조라면 이때는 뭐요? 그럼 등기할 필요가 없죠.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형성 판결의 대표 선서가 하나가 있어. 공유물 분할 판결. 시험 범위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죠.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형성 판결은 딱 우리 시험 범위 하나밖에 없어.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럼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이 문제를 샘플로 해서 별표가 3개짜리니까 등기의 기능.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이제 안 되면 이제 가서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워밍업이라도 해서 외워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일단 몇 번? 2번이 되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봐요. 19번 문제. 이제 연습을 본인이 하라고 이제. 자, 다 읽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19번의 물건 변동과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의 물건이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 잘라볼래요? 멸실 동그라미. 멸실.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봐봐요. 저희가 이게 생각이 났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1-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써봐요. 1- 거기 밑에 여백 사이에다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이렇게 써봐요. 공통 소멸 사유. 자,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도 배웠고 저도 뭐 한 4-5번 이야기했을 거고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 뭐가 있어요? 자, 그렇죠. 멸포 소공, 홈월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저희가 테스트 해보고요.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그 다음에 요거는 몰수, 홈월, 몰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딱 해야 돼.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나머지는 성격이 딱 하나 다른 게 하나가 있어. 뭘까요? 포기. 그렇죠. 포기는 뭐예요? 이거는 법률행위가 돼. 법률행위. 나머지는 전부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에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1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초공사가 돼야 돼. 물건의 공통소멸 사유.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월. 읽어봐요. 멸포, 소공, 홈월.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등기법 등기법 민법에서 많이 출제되잖아. 합의의 포기. 읽어봐요. 포. 읽어봐요. 합의의 포기. 포가 뭔데? 법률행위잖아. 그럼 문제 나가요. 합의의 표기 시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그때 X. 합의의 표기는 등기해야 되겠죠. 포가 뭔데? 포기. 포기가 무슨 행위? 법률 행위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규정이죠? 법률 규정이죠. 오늘 하나를 제대로 배우라고. 하나를 배우더라도. 1번 문제. 그러면 1번은 그러면 자,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로서 멸이 뭐요? 법률 규정이네. 그러면 가볼까요? 자,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는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멸실 등기를 할 때 읽어봐요. 한때 소멸한다.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멸실 등기를 할 때 소멸해요? 아니죠.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1번은 결론 X. 그죠?
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잘라봐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여야 잘라봐요. 피담보 채권 밑에다 주라고 써요. 저당권은 뭐예요? 부라고 써. 종이라고 써요. 종. 자, 저당권 말소 등기에서 저당권은 종. 종이라고 썼어요. 자, 다시 피담보 채권은 뭐라고요? 주. 저당권은 종. 자, 주가 소멸하면 종이 소멸하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 말소 등기 거기까지 잘라봐요. 그게 바로 부정성이야. 부정성은 등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등기를 하여야 저당권의 소멸의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부정성은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주가 소멸하면 뭐가 소멸해? 종이 소멸하죠. 그걸 무슨 성이라고 그래? 부정성.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이 있는 잘라봐요. 법정지상권 답을 가르쳐줬네. 자, 법정지상권 답을 가르쳐줬네. 법정 동그라미. 법정이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럼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 마하라. 등기하라.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마한다. 취득.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하게 자기가 이런 질문을 하나라도 제대로 풀어놓으라고. 자, 24번입니다.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잘라봐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대. 두 자로 건치면 혼동. 어우, 좋아요. 이게 혼동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혼동은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멸포, 소공, 혼몰이죠. 혼동. 혼동은 법률 규정이거든. 그럼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 마하라. 등기하라. 자,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할 때 잘라요. 등기 동그라미. 등기. 자,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임대차가 중요하죠. 임대차는 채권 물권. 채권,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이 길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이 길이 아니라 즉시죠. 그래서 즉시. 임차권 등기 즉시 발생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즉시. 만약에 임대차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뭐의 쭈쭈죠. 저 주택의 인도와 건물의 주주하면 그 다음날 발생하지만 등기하면 즉시야. 그쵸?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고난도네. 고난도. 그러니까 뭐예요? 헷갈리면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이걸 따져서 해야 되는데 외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건의 공통소멸사유 하나 외우고 가죠. 읽어봐요. 멸포, 소공, 혼몰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한번 따져놔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것도 맨날 안 다니니까 맨날 당하고, 작년에 2.5점짜리고, 맨날 이제 2.5점짜리인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짜 저도 뭐 법을 전공했지만은, 저 사실 186조, 187조 1학년 때 구분도 못했어요. 1학년 때는. 저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 군대 갔다 와서 알았어요. 고시 공부하고 나서. 저는 186조, 187조는 같은 건 줄 알았어. 갔다 왔더니 글씨가 다르더라고요. 186조는 법률행위고 187조는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무행위 추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무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가 아니라 언제? 그때로부터. 무행위 추인 그때로부터. 이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요거는 소급표가 있다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한번 강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취소는 읽어봐요. 취소는 그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어때? X. 요거는 소급표가 없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취소는 뭐예요? 처음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얼마나 우리 형님들 어렵겠어요. 한번 저도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작년에 2.5점짜리가 이거 나왔죠. 읽어봐요. 통정허위 표시의 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X. X죠. 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야, 취소야? 무효죠. 그럼 무행위 추인하고 같은 말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2.5점짜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통정허위 표시를 뭐로 읽어냈어야 돼?
상대적 무효라고 읽어냈어야 돼.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무행이 주인은 이 말이거든. 그러면 그때로부터 처음부터 혈액이 발생한다. 어때? X. 얼마나 어렵겠냐고.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그쵸? 이 말, 요 말하고. 한 번 어려운 거. 한 번만 딱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민법하고 등기법은 한 번 봐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 문제 풀 때. 이렇게 한참 보고 느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실력이 안 붙는 거야. 시간이,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깨져보고 생각을 해봐야 등기. 그래서 등기는 지금 문제 풀면서 열심히 무릎하기 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등기법하고 민법은 문제를 풀어서 너무 많이 풀어도 안 되겠지만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거야. 그러면 1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러면 여기 한번 하고 한 번 더 읽고 한번 좀 쉬었다 가져가요. 읽어봐요. 물건 공통소멸사유. 읽어봐요. 멸포, 소공, 혼몰. 이거는 안 돼. 이해가 아니라 이거는 애워야 돼. 틀을 잡아줘야 돼요. 자, 읽어봐요. 멸필,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몰수.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포기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 나머지는 법률 규정 특징은 187조. 요거는 몇 조? 186조.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